또 하나 판결을 보면 누드 펜션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됐었는데 법원에 좀 판단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나체주의라는 동호회에서 네. 운영하던 충북 제천의 한 누드 펜션이 과거에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랬죠. 저희도 한번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했었어요. 이 펜션에 그 동호회 모임 사람들이 한 1년에 한 3번 정도 와서 자신들끼리 이제 좀 그 편하게 네. 편한 차림으로 이제 뭐 행사도 하고 이제 밥도 먹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다가 보고 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고 저게 뭐냐 라면서 네. 이제 당국에 신고도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경찰이 이게 어떤 죄가 될까? 라고 해서 공연 음란죄를 1차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마을에서 좀 떨어진 산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찾아오지 않고는 볼만한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연 음란죄가 적용이 안 공연성이 됐습니다. 없다? 예.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도 어떻게 좀 없애고 싶은데 없앨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었는데 그때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게 지금 신고를 받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거다라고 예. 해서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제천시가 그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그래서 폐쇄 명령이 되고 재판에까지 넘겨졌어요. 네. 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을 했다. 신고하지 않고 영리 행위를 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이제 그 문란 행위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런 음란 행위. 예, 음란 네.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그 명목으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펜션 자체를 숙박업소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도하면서 이 말은 숙박업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음란 행위도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가 사실은 아까 공연 음란죄가 안 되면 경범죄 처벌법 같은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아주 뭐 사소한 거니까 그거 말고는 처벌할 수 있는 게 신고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했다거나 네. 아니면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음란 행위를 알선하는 게 이제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사소한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해보려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이 두 개로 기소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숙박업이 되려면 업이 되려면 경제적 이득을 취해야 되거든요. 목적이 영리를 돈을 벌어야 목적으로. 된다는군요.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네, 하고 그 돈으로 이 집 주인이 자기 이득을 취한 게 아니라 뭐 펜션 수리하고 뭐 그다음에 뭐 파라솔 사고 필요한 물건들 회원들 필요한 물건들 사는 데만 이용했지 이거를 자기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는 안 썼다는 거예요. 네. 잠깐 뭐 이거 갖고 나가서 썼다 하더라도 다시 자기 돈을 채워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지. 그러니까 이게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음란행위 알선 혐의 이 부분은 숙박업소가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서 네. 이게 어떻게 이런 걸 처벌해야 되는지도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소극적 여기 지역에 이제 처음에 민원을 제기해서 어르신 뭐 나이 많이 드신 분일 텐데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처벌이 없으니까. 저런 부분이 이제 그 시골에서는 사실 어르신들이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죠, 저게. 네. 그러니까 뭐 또 시골에 이제 산이 있다 보니까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거기 올라다니면서 보면은 뭐 그냥 옷도 안 입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예. 이게 그 편한 말로 해서 이거 망조 들었다.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그렇죠. 한탄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게 문화적인 충돌이죠. 저게 법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 법적으로 위법하냐, 적법하냐 그거 가지고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문화적인 면에서의 상당한 어떤 격차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죠. 여러 가지 정서상.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저런 펜션을 운영하거나 그러기는 뭐 어려워 보이고 아마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 현실적으로 어떤 접점을 찾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실제 다시 뭐 저걸 한다든지 뭐 이러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마철이 되면요, 갑자기 하천에 물이 불어나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세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도심 하천입니다. 지난 5월 이곳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에 60대 남성이 숨졌는데 사고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인명구조함이 있는 게 확인됩니다. 하지만 인명구조함은 자물쇠로 잠겨 있어 정작 필요할 때 곧바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명구조함에는 순환사고 시 사용할 수 있는 튜브와 구조 로프 등이 있지만 즉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도난을 막으려고 잠가놓은 건데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선 안내판에 적힌 전화번호에 전화해야 합니다. 안내판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보니
담당자는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업무 방이 좀 안 돼가지고 제가 확인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다른 곳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안내판이 훼손돼 자물쇠를 열 방법을 알 수 없는 곳도 있고 구조함 속에 두꺼운 구조 로프 대신 얇은 노끈이 들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담당 지자체는 MBN의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야 점검하겠다고 말합니다. 한번 나가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순환사고, 소홀한 관리 때문에 시민들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